발해를 건국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에게 끌려갔었거든요. 포로로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고려 사람들이 당나라의 추격을 물리치면서 도망쳐 옵니다. 그 도망쳐 와서 그 거란국을 같이 반란일으켜서요. 거란의 당의 세력을 약화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지린선 동모산 근처에서 건국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동모산 근처라는 단어가 발해를 건국했다는 것과 자주 연결됩니다. 자, 발해의 건국자 누구요? 대조영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왕의 나중에 묘호, 시호라고도 하는데요. 이 묘호가 있지요. 대조영은 고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기도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해가 성립되는 건 어떤 의의가 있느냐? 지금 발해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죠? 발해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발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나라와 북쪽의 나라로 나뉘네요. 그렇게 남북국 시대가 성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던 발해의 건국, 바로 남북국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민이라는 걸 지금 댓글에서 차별정 학생이 물어봤는데요. 유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유민들, 사람들이 있겠죠. 망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자녀 세력들을 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유민이란 단어 혹은 역사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은 보통 한자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내용을 볼 때요. 옆에 국어 사전을 놓고 봐보세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요. 단어의 뜻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발해는 대조영이 건국했다. 이 사실 보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발해 고구려 계승의식을 한번 보여주는 자료들인데요. 선생님, 정말 발해가 고구려 계승한 거 맞나요?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실제 발해를 건국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찾아보면 되겠지요. 먼저 구당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당나라 역사서에서는 구당서, 당의 역사서를 기록한 부분에서는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별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예요. 국서라고 하는 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는 고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하면서 내가 어디 왕? 고구려 국왕 대흠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발해 왕이 자기 스스로를 고구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무릇 대씨는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대씨가 누구냐? 대조영 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후손들 대당 될 겁니다. 고구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소유한 땅은 어디인가? 땅은요 바로 고구려 땅으로 동서 그리고 북쪽을 개척하여 그보다 더 넓혔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 역사서들을 통해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게 맞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만 더 심화를 들어가면요 여기 발해고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라는 국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남북국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발해를 우리 역사로 포함시켜서 썼던 역사서거든요. 그 남북국이란 용어와 관련돼서 발해고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발해고에 나와 있는 그 뒷내용들인데요.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부여씨라고 하는 것은 백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고씨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남북국이라는 용어 처음 사용했던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해 건국과 발전 세부적으로 하는데요. 발전과 멸망 부분 오늘 발해 포인트 중에서도 제가 별표해 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해요.
여러 왕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왕들의 업적을 좀 구별해야 되고 왕별 특징도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라고 지금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 강의 아시죠? 마지막 분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한 표도 있습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발전과 멸망인데요. 첫 번째 왕입니다. 누구냐? 무왕이라는 분입니다. 자, 무왕. 무자가 싸울 무자거든요. 그러면요, 뭔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보시면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는데요. 당나라가 이 발해를 상당히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이용해서 이 발해를 압박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를 알아챈 발해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지요. 그래서 무왕 때 장문휴라는 인물을 보내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미 발해는 당이 자신들을 공격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지요. 이 발해 위쪽에 흑수말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들을 이용해서 발해를 압박하려 하자 무왕은 장문휴를 시켜서 먼저 당을 공격했습니다. 어디를요?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산둥지방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부분, 이거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연호를 인안이라고 무왕은 했었습니다. 그 연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연호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시간에 돌아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즉위하면 국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즉위한 해를 첫 해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 해를 첫 해로 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즉위가 바로 그 기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왕도 인안이란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발해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왕입니다. 상경용천부로 천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왕은요, 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왕 때까지는 그러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한다고 되어 있으니, 자, 당과 발의 관계 어떻게 볼까요? 좀 친선 관계 아니면 대립 관계? 발의 초기에는 당과 대립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왕 때는요, 당 및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서로 교류하고 당의 문물도 받아들이고 신라와 교류도 하는 겁니다. 신라와 교류하던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신라도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뒤에 경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왕 때는 당과 대립이었었고 문왕 때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당의 문물을 많이 수용했었는데요. 상경용천부로 천도했다고 되어 있죠. 이 발해 상경성 계획도시인데 이 구조가 당나라의 장안성을 많이 모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당나라에 많은 문물이 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문왕도 독자적인 연호로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어려운 팁 하나 드릴게요. 어려운 문제에서 분명히 발해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